자, 여기 내장 함수 5-5 예, 여기 내장 함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장 함수 부분 뭐 여기 이제 설명인데 그래서 뭐 여기 그 설명 부분 좀 확대를 좀 해서 확대를 좀 해서 그래서 앞에서 이제 기초 문법 다 끝났고요. 사실 자바 뭐 그 지금 파이썬 쪽에 지금 기초 문법하고 좀 복잡한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됐고요. 뒤에 또 내용이 더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 앞쪽 부분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파이썬 프로그램 뭐 하실 수는 있죠. 있는데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이제 기능들 함수들 알면은 조금 더 이제 파이썬을 좀 잘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자 이게 이제 바퀴 들이 이렇게 있는데 직접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여기 있는 거 이제 갖다 쓰면 된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라는 개념이 이제 도서관 뭐 사전적 의미가 도서관이죠. 도서관인데 내가 필요한 책을 내가 직접 만들어서 그걸 이제 책 자체를 내가 직접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책을 도서관에 가서 그냥 이제 빌려서 그냥 바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 코드도 마찬가지로 내가 직접 다 하나하나 다 만드는 게 아니라 라이브러리처럼 이제 내가 필요한 코드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있으면은 그 모아놓은 것들은 이제 잘 사용만 이제 하시면은 프로그램을 좀 쉽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파이썬에서 제공되는 중에서 내장 빌트인이라고 하죠. 내장 빌트인 붙박이 빌트인 내장 자 내장된 함수를 보자. 그래서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함수 내장 함수 이제 앞에서 몇 가지 나오긴 했지만 뭐 프린트라든지 타입 같은 거 했지만 더 많은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그 파이썬 내장 함수들은 임포트가 필요 없습니다. 임포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장 함수는 아무것도 임포트 안 해도 뭐 바로 쓸 수 있는 게 이제 내장 함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ABS, all, any, character, dir, div mode, enumerate, eval, 이 value라고도 하고요. filter, hex, 그다음에 이제 id, input, integer, instance, length 길이 구하는 거. 이것도 했었어요. length, list, map, max, min, opt, 그다음에 open, order, power, range. range도 앞에서 예제에서 나왔었고요. 인수가 하나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뭐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자 라운드, sorted, str, sum, tuple, type, zip 이렇게 이제 31개 정도 좀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ABS부터 볼게요. ABS는 절대값 구하는 그죠? 그래서 이제 요 ABS 만약에 이거 실습하신다 그러면요, 뭐 도수창도 있고 우리 그 파이썬 그 아이들 쓰시면 되죠. 파이썬에 만약에 설명 들으면서 나중에 또 실습 뭐 할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서 뭐 실습을 뭐 하신다 그러면 아이들 안에도 이게 쉘 이렇게 파워포인트는 한다. 저 파이썬 쉘을 이렇게 제공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요거 복사해 가지고 그죠? 타이핑해도 되고 ABS 뭐 3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고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 넣기 해서 실행해도 되고 그죠? ABS 이렇게 이제 절대값이 잘 나오는지 마이너스 3은 또 넣어보고 그죠? 그래서 이제 ABS는 이제 절대값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절대값을 반환하는 함수다. 그 다음에 이제 all
예. all은 이제 반복 가능한 데이터, 요 x가 반복 가능한 데이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x의 모든 요소가 참이면 요 all 리턴 값이 true가 나오고요. 이 x에 있는 요소 모두가 참이 아닌 경우에는 하나라도 거짓이 있으면 false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반복 가능한 데이터 라는 이제 포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형을 의미한다. 이거 포문 우리 확장장 포문, 예, 우리가 향상된 포문 할 때 요소를 하나씩 이제 가져와서 대입해주는 그런 형태 많이 써봤습니다.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자료형, 예, 자바에서 이제 컬렉션이라고 하죠. 컬렉션 자료. 그래서 이런 자료형에는 뭐 리스트도 있고 튜플도 있고 문자열도 문자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이제 딕셔너리도 있고 집합도 있습니다. 자료형, 파이썬의 자료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반복 가능한 자료. 네. 그래서 밑에 이제 예를 보면 자, all 한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리스트 안에다가 1, 2, 3 이렇게 넣으면 1, 2, 3 이런 이제 숫자들은 다 true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변환 함수 사용해 가지고요. 타입 변환을 해서 1이나 2나 3을 이제 논리형으로 변환하면 true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 true 값이기 때문에 true가 나오는 거고요. 요거는 1, 2, 3, 0 이렇게 넣으면 1, 2, 3까지는 다 true인데 0이 이게 숫자로 변환하면 숫자 이 0을 논리 값으로 변환하면 false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 all 같은 경우는 다 true가 돼야지 true이기 때문에 이 지금 0은 false가 되죠. 그래서 결과가 false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런 경우 all 안에 그 리스트 객체를 이렇게 넣어주는데 리스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비어있는 요 린리스트를 넣어주더라도 true가 나옵니다. 요거는 그냥 문법이고 규칙이기 때문에 값이 없으면 false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뭐 문법적으로 이렇게 all 함수에 이렇게 이제 빈 리스트 이렇게 있더라도 이건 이제 true로 판단을 해줍니다. 그 다음 이제 요 any 같은 경우는 반복 데이터가 x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요 x 반복 데이터 s 중 요소 중에 하나라도 참이 있으면 true고 all 같은 경우는 다 참이 돼야지 true가 나오죠. any는 여러 개의 데이터 중에 하나만 참이면 true면 true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false는 언제 나오냐면 다 false가 나와야 돼요. any 같은 경우는 다 false가 나와야 되만 false를 모두 거짓일 때 false가 나온다. 그래서 이게 any 해가지고요, true false인데 요 앞에 true 하나만 나와도 any 같은 경우는 true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true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제 0이 false입니다. 근데 any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요 빈문자열하고 0은 다 false가 나옵니다. 둘 다 false이기 때문에 이제 false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0과 빈문자열은 논리형으로 변환하면 둘 다 false가 나온다. 그리고 이제 any에서도 빈문자 자, 이 지금 리스트를 넣게 되면 all 같은 경우에는 true가 나왔지만 any 함수에서는 빈 리스트를 이렇게 넣으면 false가 나옵니다. any 입력 인수가 빈 값이면 리스트로 빈 걸 넣어주면은 false가 나옵니다. 요런 거. 그 다음에 캐릭터 CHRD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요 I 값으로 유니코드 숫자 값 코드의 번호죠. 넣으면 요 유니코드에 해당하는 글자를 문자를 출력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CHR 97 하면 A가 나오고요. CHR 캐릭터 해서 44032 44031을 이렇게 넣으면 한글 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숫자를 바꿔 주시면 이 해당 이제 숫자에 해당하는 글자가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dir 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dir은 이제 객체가 지닌 변수나 함수를 보여주는 함수다. dir 도수에서는 목록을 디렉토리 목록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키워드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변수나 함수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dir 해가지고요. 1, 2, 3이는 요 이제 요소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출력해라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이 됩니다. 이건 이제
안에 지금 이게 리스트이기 때문에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이제 메소드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실습하실 때 직접 넣어서 한번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중괄호 안에 요 딕셔너리죠. 자료죠. 1이 키고 A가 밸류입니다. 그죠? 넣어도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하나 볼까요? 일단은 뭐 아이들 창뿐만 아니라 도스에서 쉘 이제 실행할 수도 있죠. 그래서 도스 창 그래서 띄워서 파이썬 이렇게 넣고 여기서 뭐 dir 그래서 1,2,3 이렇게 넣어서 실행을 해보면 여기서 이제 일부만 나와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막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밑줄로 시작하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카피, 뭐 리무브, 클리어 이런 있어. 그래서 요 리스트에 대한 객체에 대한 이제 내용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dir 해서 딕셔너리 요거 이제 1 물론 뭐 A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요 딕셔너리 객체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get 뭐 items keys 뭐 얘가 쓸 수 있는 메소드들이 이렇게 나오죠. 엑시트에서 전타도 그래. 자, 간단히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div 모드인데 이거는 디바이드 이제 나누기 하는 거죠. 또 모드는 모듈러 그 이제 나머지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div하고 모드하고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a 나누기 b 한 그러니까 7 나누기 3 했을 때의 몫과 나머지를 구합니다. 7 나누기 3 했으니까 몫은 2겠죠. 나머지는 1이겠죠. 몫과 나머지를 함께 구해주는 이제 함수입니다. 근데 파이썬에서 연산자 있죠. 이렇게 해서 몫을 구할 때는 슬래시 2번 하면 되고, 그죠? 몫만 구할 때는 슬래시 2번. 이게 슬래시 하는 게 이제 몫 구하는 나머지고, 나머지 구할 때 이제 퍼센트 연산자 그걸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걸 한 번에 몫과 나머지를 구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몫 따로 구하고 나머지 따로 구하고를 div 모드라고 하는 함수로 처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enumerate이라고 하는 함수인데, 요거는 이제 열거하다, enumerate, 이게 이제 자바에서도 enumeration 타입이 있죠. enum 타입이라고도 하죠, 그죠? 그래서 값이 이제 열거되어 있는 그런 이제 타입인데, 순서가 있는 데이터, 리스트나 뭐 튜플이나 뭐 문자를 이제 입력을 받아서 인덱스 값을 포함하는 enumerate 객체를 리턴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enumerate 해가지고요. 여기서는 리스트를 넣었죠. 그러면 이제 enumerate 객체가 이렇게 이제 리턴이 되고, 인덱스 값을 포함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 이제 인덱스 아시죠? 값과 이제 그 인덱스 값과 이제 값이 같이 이제 있는 그런 이제 열거형 자료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i와 name, i, name 있는데, i에는 인덱스가 들어가고 name에는 밸류 값이 요소 값이 이제 들어가는 그런 요런 이제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해 보면 body는 0번 인덱스, foo는 1번 인덱스, bar는 2번 인덱스. 그래서 i에는 인덱스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와 함께 body, fu, bar가 순서대로 이제 이렇게 출력되는 자 enumerate 함수고요. 예. 그 다음에 이발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밸류 예, 이발 그래서 요 이발 이렇게 이제 그 함수는 조금 위험한 사실은 함수예요. 자바스크립트 쓸 때는 왜냐면 이제 얘는 이발 안에 있는 문자열을 예, 자바스크립트의 키워드로 인식을 해서 실행을 시켜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자열 안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명령을 실행을 해버려요. 예.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보통 변할 때 쓰는 이제 함수입니다. 그래서 expression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문자열로 구성된 표현식을 명령입니다. 예. 문자열 안에 있는 문자열 형태의 이제 명령을 실제 실행되는 명령 형태로 인식을 해서 실행을 해주는 그런 이제 함수다. 그래서 보시면 1 더하기 2인데 이 1 더하기 2는 지금 문자열이잖아요. 그래서 다운표 안에 그리고 파이썬 같은 경우는 자바스크립트와 마찬가지로 쌍따옴표나 헛따옴표 다 문자열 리터를 표현할 때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문자열 1 더하기 2예요. 그냥 1 더하기 2를 하라는 얘기 아니고 그냥 문자열 1 더하기 2라는 문자열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제 이발이라는 함수 안에다가 넣어버리면 이걸 계산해 줍니다. 이 안에 게 이제 실행이 돼버려요. 3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다 보면 이제 hi와 a를 이렇게 이제 더하라. 그래서 문자를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div 모드 그래서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였죠. 4 나누기 3이면 몫은 1이고 나머지는 1. 잘 되죠. 이게 왜 이게 위험하다고 하는 거냐면 프로그램 안에서 매개 변수 값 형태로 명령을 문자열로 이렇게 줘서 조합한 다음에 실행을 해버리면 이제 해킹할 때 이제 보통 이런 걸 좋습니다. 그래서 해킹하는 방법 중에도 이제 이런 게 있어서 이제 주의해서 이제 써야 되는 이제 그런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터, 뭔가 이제 걸러내는 그런 이제 함수겠죠. 그래서 필터 의미는 이제 무엇인가를 걸러낸다 하는 그런 필터 뜻이고요. 필터 함수도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다 해서 형식이 먼저 나오는데 함수 필터 함수 안에다가 또 다른 함수를 이렇게 줘요. 주고 반복 가능한 데이터 아까 반복 가능한 데이터가 있었죠. 이렇게 목록 보시면 반복 가능한 데이터는 뭐 이렇게 이제 리스트도 되고 뭐 튜플도 되고 문자도 된다. 그래서 이제 필터라는 함수 안에 첫 번째는 함수를 넣고 두 번째는 반복 가능한 데이터를 넣어주는데 함수 안에 함수가 들어가 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필터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 함수를 넣는데 요걸 함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반복 가능한 데이터를 넣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건 좀 쉽게 밑에 코드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면 요게 이제 필터 함수예요. 필터라는 함수 안에 필터링을 할 내용을 받아서 실제 필터 처리하는 함수입니다. 요게 실제 필터 처리하는 계산 공식이 들어가 있는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있고 요거는 이제 필터 요 처리하는 함수에 입력할 데이터들입니다. 뒤에 게. 그러면 이제 요 앞에 있는 함수에다가 요 뒤에 있는 데이터를 넣어 가지고 필터링을 하는 거죠. 그 결과를 이제 리턴을 하는 게 이제 필터 함수입니다. 그래서 필터 함수는 첫 번째 인수로 이제 함수, 두 번째 인수로는 그 함수의 차례대로 들어갈 반복 가능한 데이터. 그래서 차례대로 하나씩 요소를 함수에 넣어 가지고요. 이제 필터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요소 순서대로 함수를 호출했을 때 반환되는 값이 참인 것만 묶어서 걸러내는 그런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필터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를 보면 뭐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이제 파지티브 파이라는 코드고요. 이 코드를 이제 보면은 함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지금 들으시기 함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함수입니다. 함수죠. 파지티브라고 하는 함수고요.
여기 이제 지금 1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자 리절트 변수에다가 이제 리스트를 대입해 놓고요. 1이 아니고 L이네요. L. 그래서 이게 매개 변수 값으로 받은 요 L, L을 얘가 이제 이제 반복 가능한 그런 이제 데이터 자료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소 하나를 끄집어내서 0보다 크냐? 그래서 이제 이게 참이면은 리절트 점 append 해가지고요. 리절트에다가 여기 리스트죠. 리스트에다가 이 i 값을 추가해 줍니다. 넣어 줍니다. 그러니까 0보다 큰 값인지 비교해서 0보다 큰 값을 요 리절트에다가 넣어 주는 거죠. 넣어 주고 또 폼은 이렇게 돌고, 그 다음에 이제 이 L에 있는 다음 요소 가져와서 i가 또 0보다 크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요 리절트에는 0보다 큰 값만 저장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 폼은 끝나고 나서 리절트에 모여 있는 거를 이제 리턴 해주면은 요건 뭡니까? 0보다 큰 값만 필터링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포지티브, 여기 이제 함수 사용해서 여기 이제 문자 자 여기 이제 보면 이제 리스트 형태로 데이터를 이렇게 쭉 넣어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리스트가 객체가 L에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자 0보다 큰 것만 걸러낸다 그랬죠. 그래서 보면 1, 2, 6 그죠? 요 조건에 맞는 것들만 이렇게 딱 걸러줍니다. 그래서 0이나 음수 같은 거는 다 빠져버리죠. 걸러서 다 빠져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0보다 큰 값들만 딱 걸러서 결과를 보여주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필터라는 함수가 아닌데, 근데 그러면 이제 밑에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는데, 필터 함수를 쓰지 않고 우리가 필터링하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필터라는 함수 쓰면 좀 코드가 간결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 포지티브 이제 양수값만 이제 출력하는 이제 그걸 이제 필터 함수 사용해서 새로 이제 만든 거예요. 근데 새로 만든 거는 딱 여기서까지입니다. 코드가 여기서까지. 뭐 코드가 그렇게 뭐 크게 차이 안 나는데 할 수도 있는데, 잘 보시면 그래도 좀 차이 나요. 똑같은 결과입니다. 똑같은 결과인데 0보다 큰 값만 출력하는 필터링 해주는 거죠. 위에 보시면 이제 요 포지티브 x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x가 0보다 크냐, 요렇게만 조건 준 거예요. 그래서 x가 0보다 크면 true가 나올 거고, x가 0보다 뭐 크지 않으면 false가 나오겠죠. 그러면 실제 이 자리에는 true나 false 값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x 값을 넣었을 때 true나 x 값이 이제 리턴이 되는데, 이제 밑에 보면 요 positive라고 하는 함수를 요 필터 함수에다가 넣은 거예요. 이렇게 넣고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요 이제 필터 함수에다가 값을 하나씩 집어넣어요. 이렇게. 요 이렇게 넣으면 여기 x에 들어오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자 1을 요 x에 넣으면 1은 0보다 크다 참이죠. 그럼 얘는 이제 true가 되잖아요. 얘가 true가 되면 true 값을 리턴을 하게 되면 이 true일 때의 요 값을 모아줍니다. 리스트에다가 이렇게 1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3을 이렇게 넣으면 마이너스 3은 0보다 크지 않죠. 펄스죠. 펄스면 그냥 건너뛰고, 2를 또 x에 넣어서 2가 0보다 크냐 참이죠. 그러면 여기 2가 참이니까 얘를 또 가져와서 이렇게 리스트에다가 넣어줍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그럼 0은 0보다 크냐 아니죠. 마이너스 5는 0보다 크냐 아니죠. 6은 0보다 크냐 맞죠. 얘가 또 true가 되면 요 6을 이렇게 이제 가져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필터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필터가 이제 반환하는 값을 리스트로 이제 모으기 위해서, 리스트로 변환하기 위해서 뒤에 리스트 함수를 썼습니다. 함수 안에다가 필터를 넣었습니다. 필터의 결과값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안쪽의 내용만 보면 요걸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거죠. 그래서 1, 2, 6이 이제 x가 0보다 크다, 이게 이제 참이기 때문에 요것만 이제 리스트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 리스트 함수를 바깥쪽에 이렇게 필터 바깥쪽에 이렇게 감싼 이유는 필터 함수 반환 결과를 리스트로 변환해서 출력하기 위해서 리스트 함수 쓴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람다라는 게 있는데 람다 함수 이거를 쓰면 더 간단하게 또 추격이 됩니다. 그래서 람다를 이제 사용하는 건데 람다는 이제 함수를 좀 이제 약식으로 쓰는 거죠. 불편한 거 없애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위에 있는 요 코드를 가지고 자 람다로 이제 바꿨을 때 입니다. 그러면 여기 상단에 있는 이 부분이 없어져요. 파지티브라고 하는 여기 함수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이 부분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를 람다 함수로 표기해서 이쪽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한 줄로 이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얘가 없어지고 여기 이게 람다 함수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바꿔놓은 게 이 부분이에요. 여기 보시면 람다라고 키워드 있고요. x 콜론 x가 0보다 크다. 이게 이제 아까 위에 있던 함수를 람다 함수 형태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콜론 앞에 있는 x가 매개 변수고요. 이 매개 변수를 받아서 처리해야 할 내용이 이제 함수 블럭 안에 있는 코드죠. 그게 이제 콜론 뒤에 이렇게 x가 0보다 크냐. 근데 리턴은 생략을 해도 됩니다. 예. 그래서 알아서 이제 값 한 개 있을 때 이제 리턴을 알아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람다 함수 쓰면 더 그래서 초보자 입장에서는 람다 함수 모르면요 이게 무슨 코드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요 1을 제 위치로 다시 지우고 1을 여기 x에다가 이렇게 주면요 요 x 값이 이쪽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true인지 false인지 체크를 해서 그러니까 true면은 요 뒤에 있는 값을 리턴을 하겠죠. 차례대로 이렇게 리턴을 해서 결과 값을 이제 리스트로 만들어서 출력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헥사 이제 이거는 이제 심주진수 헥사데시멀 심주진수로 변환해서 출력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10진수를 지금 이렇게 넣었죠. 234하고 3을 넣었을 때 앞에 16진수는 0x라고 프리픽스 그러니까 접두 이제 사가 이렇게 앞에 붙습니다. 접두어가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0x라고 이렇게 시작하면 이게 이제 16진수죠. 그래서 변수 변환은 16진수 변환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ID ID는 객체를 입력받아서 객체의 고유 주소값, 레퍼런스 값을 반환한다. 메모리상의 그 어드레스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객체의 어드레스 값을. 그래서 이렇게 이제 3이라는 어떤 이제 값을 A에 넣고 이제 3을 이제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주소가 ID 값이 출력이 되는데 A를 출력했을 때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제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값을 B에 대입해서 다 출력해도 동일하게 나오죠. 그래서 일단 이제 이 3이라는 값도 이 상수 값도 메모리상의 특정 이제 번지 안에 값이 이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3A, B 모두 고유 주소 값인 값이 이제 출력이 된다. 모두 같은 객체를 가리키고 있다. 3이라는 객체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ID 4라고 입력을 하면 4는 3A, B와 다른 객체이기 때문에 다른 고유 주소 값이 출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풋 함수인데 이거는 키보드로부터 데이터 입력받을 때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인풋하고 밑에 이제 뭐 프롬프트라고 나오는데 사용자가 입력을 받는 함수고요. 자, 인수로 문자열을 전달하면은 문자열은 프롬프트가 된다. 그래서 이제 뭐 프롬프트는 생략해도 돼요. 이게 이제 프롬프트라고 지금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입력 받을 때 입력 메시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인풋이라고 하면 키보드로부터 이제 입력하고 엔터 치면요, 그게 이제 A에 저장이 되고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인풋 안에 이 프롬프트라는 문자열을 주게 되면 입력 문자를 주게 되면 이 문자열이 이렇게 앞에 엔터라고 찍힙니다.
그다음 우리가 이제 high라고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 키 치면은 여기에 b에 이렇게 입력이 돼서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int는 정수값으로 변환하는 거죠. 3은 3, 뭐 정수니까 그대로 출력이 되고 3.4도 예, 이제 정수로 변환이 되는데 일단은 얘는 이제 실수니까 예, 뒤에 이제 꼬리가 아닙니다, 그죠? 그럼 이제 라딕스라고 뒤에 매개 변수 값을 더 줄 수 있는데 정수로 바뀌는데 이때 라디스의 이제 진수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10진수로 x를 10진수로 변환해서 이거 이제 x를 10진수로 변환해서 반환할 때, 또 2진수로 변환해서 반환할 때, 뭐 2진수로 표현된 1을 10진수로 변환할 때, 뭐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앞에 그냥 11이라고 하면 이제 말 그대로 10진수라고 예, 자 그렇게 이제 처리하지만 뒤에 요 진수 값을 아디스 값을 2로 주면 이 앞에 있는 거는 2진수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2진수 1, 2를 10진수로 바꿔라. 2진수 1, 2를 10진수로 바꿔라.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1a라는 여기에 16진수고 요 16진수를 10진수 정수로 바꿔라. 예,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스턴스가 객체죠, 그죠? 그러니까 특정 클래스의 인스턴스인지 확인할 때 보통 이런 이제 is instance라는 걸 쓰고요. 앞에 오브젝트가 오고 뒤에 이제 클래스가 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오브젝트는 뒤에 있는 클래스의 오브젝트 인스턴스냐 이렇게 묻는 거기 때문에 참이면 true, 그렇지 않으면 이제 false가 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 이제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person 객체를 A 객체를 만들었죠. 그래서 A 객체는 person 클래스의 인스턴스냐 물어보니까 true라고 나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B에는 이제 3을 이렇게 집어넣고 3은 예, person 클래스의 인스턴스냐 하면 false 나오죠. 네. 그리고 이제 length라고 해서 len, 예, 요거는 이제 문자열 길이 같은 거, 예, 요소의 개수, 예, 문자열 길이를 파악할 때 예, 쓰는 함수입니다. 만약에 이제 문자열을 넣으면 문자열 안에 포함된 글자 개수, 예, 길이를 출력해 주고요. 리스트를 넣게 되면 리스트의 요소 수, 요소의 개수, 그죠? 예, 튜플을 넣으면은 예, 튜플에 예, 있는 요소의 개수를 출력해 줍니다. 그래서 문자일 때는 문자 개수고 튜플이나 이제 리스트일 경우에는 요소의 개수가 리턴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리스트라는 함수인데 리스트 함수는요, 요 안에 이터러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반복 가능한 데이터를 넣게 되면 이 데이터들을 리스트 타입의 데이터로 만들어줍니다. 리스트 객체로 만들어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복 가능한 데이터를 넣게 되면 입력받은 것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반환해 줍니다. 그래서 뭐 요거 보면 파이썬이라는 문자열이 있는데 파이썬을 리스트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예, 이런 식으로 되거나 python 이라고 하는 예, 이렇게 이제 리스트로 만들어 주고요. 예, 1, 2, 3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투플을 예, 넣고 리스트로 만들어 달라 그러면 이렇게 1, 2, 3이라는 자료형이 바뀌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리스트 자, 1, 2, 3이라는 요소 가지고 있는 A를 넣고요. 여기 이제 A를 리스트로 바꿔달라 한 다음에 B 하면 B는 이제 리스트가 되겠죠. 네. 뭐 리스트를 뭐 복제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 똑같은 리스트를 복잡해서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맵. 자, 여기 맵 형식이 앞에는 함수가 오고요. 뒤에는 이제 이터러블 이런 반복 가능한 데이터. 그래서 함수 F와 반복 가능한 데이터를 여기 이제 입력받아서 요거는 이제 요 입력받은 데이터의 각 요소에 이제 함수 F를 적용한 결과값을 반환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하나씩 함수에 넣어 가지고요. 필터하고 비슷하죠. 필터도 여기 앞에 이제 함수가 오고 뒤에 이터러블이 왔습니다. 그죠? 필터 함수처럼 이 맵도 여기서 그래서 이게 밑에 이제 코드를 보면은 자, 함수 2times라고 하는 이렇게 함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보면 요 2times 함수 여기 이제 리스트 값을 이렇게 던져주죠. 던져주면은
예, 리스트 값을 던져주면 이제 리절트라는 리스트가 있고요. 예, 넘버 리스트, 예, 넘버 리스트죠. 넘버 리스트 매개 변수 값으로 받아서 요소를 하나씩 끄집어내서 예, 여기 이제 리절트 리스트에 append 사용해서요. 리스트에 요소를 추가하는데 요 넘버, 예, 넘버 곱하기 2, 예, 2배 하는 거죠. 요소 하나 가져와서 곱하기 2. 그래서 그 결과를 예, 리절트에다 저장하고 그 다음에 또 요소 하나 가져와서 또 곱하기 해서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리스트를 이렇게 던져주면 각각 이 리스트 안에 요소 값을 곱하기 2 해서 리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리절트 값을 받아 가지고요. 예, 출력을 하면 예, 값을 2배씩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출력했을 때 1, 2, 3, 4 넣으면 2, 4, 6, 8이 나올 겁니다. 요거를 조금 간략하게 코드가 이제 좀 길다. 사실은 많이 긴 건 아니지만 요 코드를 간략하게 쓰고 싶다 하면 maybe라는 함수를 쓰시면 됩니다. 똑같은 결과를 내는데 maybe라는 함수 쓰면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보면 2 times 해서 x를 이렇게 넣고요. x 곱하기 리턴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맵 이렇게 하고요. 자, 2 times라는 여기 함수죠. 여기 함수입니다. 함수를 이렇게 선언되어 있는 함수를 여기 이제 쓰겠다. 맵에서 쓰겠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줍니다. 리스트로. 그래서 1을 요 2 times에다가 넣고 2를 2 times에 넣고 이렇게 넣어주면 요 이제 매개 변수 값을 받은 거를 차곡차곡 이렇게 계산을 해서 예, 그 결과 값을 리턴을 하죠. 그러면 그 리턴된 거를 예, 요걸 이제 리스트 함수상에서요 모아서 리스트로 이제 예, 저장을 합니다. 자,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거고요. 예,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예, 넘어가고요. 람다 함수 사용하는 거는 앞에서도 나왔죠. 그래서 요 함수 요 부분은 이거 따로 쓰지 않고 얘를 요 2 times 요 자리에다가 맵 함수의 첫 번째 매개 변수 값 대신에 람다 함수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람다 함수는 람다라는 키워드 뒤에다가 예, 매개 변수 넣고 콜론 넣고 리턴 하고자 하는 수식 있죠, 그죠? 예, 요거를 바로 넣어서 예, 한 줄로 만들 수가 있는데 한 줄로 람다 함수 사용해서 한 줄로 만든 게 요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예. 여기 이제 함수를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람다 함수로. 그래서 1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넣어가지고요. 예, 결과값을 리턴해 주는 거죠. 곱하기 한 결과값을 넣어줍니다. 맥스는 최대값 구해주는 거죠. 예, 그 이터러블 타입의 이제 데이터들을 예, 이렇게 넣고요. 여기서 이제 최대값 이제 1, 2, 3이니까 3이 이제 최대값이고 문자열을 넣으면요. 문자열 코드가 높은 거. 예, 알파벳 A보다는 Y가 뒤쪽에 있잖아요, 그죠? 예, 그 Y가 이제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미는 이제 최소값 구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제 데이터 이터러블 데이터를 넣으면은 여기서 제일 작은 값을 출력을 해줍니다. 파이썬은 이제 재정값 나와라 그러면 알파벳 순으로 했을 때 이제 제일 앞에 있는 게 이제 먼저 나오겠죠. 자, 옥트라고 옥타, 자, 요거는 이제 팔진수 예, 변화는 아까 헥사데시말 했었잖아요, 그죠? 옥탈 예, 그 팔진수 변환하는 합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4 넣으면 심지수는 0x가 붙는데 이거는 0,5가 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다음 이제 오픈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오픈은 파일 입출력할 때 이거 보통 이제 오픈 이렇게 설명할 때 파일 이제 그를 이제 오픈을 하고 파일 핸들러라고 해서요. 파일 조작할 때 쓰는 그거는 이제 파일 핸들러를 리턴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첫 번째는 파일 이름, 그다음에 모드 읽기 할 건지 쓰기 할 건지 이렇게 줍니다. 오픈 함수.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여기 모드에 들을 수 있는 게 W는 쓰기 모드, 라이트 모드, R은 읽기 모드, A는 append 추가 모드, B는 이제 바이너리 모드로 파일 이제 열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B는 뭐 write, read, append와 함께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요 B 같은 경우에는 뭐 앞에다가 이제 이렇게 RWA 붙여가지고요. 바이너리를 읽기 모드로 하겠다 하면 RB, 쓰기 모드로 하겠다 하면 WB,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ORD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거는 유니코드 숫자 값을 반환해 줍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넣으면 유니코드가 나오는 거예요. 아스키 코드 넣으면 아스키 코드가 나오고요. 예, 유니코드. 한글 같은 경우는 이제 유니코드로 이제 표현이 되죠.
그래서 가에 대한 유니코드가 뭐냐? 그래서 44032라고 해서 10진수를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다음에 파워 같은 경우는 제곱값 구하는 거예요. 곱하기 두 번 하는 거 있었죠? 얘는 2 곱하기 4하고 같습니다. 파이썬에서 이렇게 곱하기 두 번 하는 이게 이제 제곱값 구하는 거였죠. 그래서 x의 y 제곱 값을 구하는. 그래서 파워 2의 4승, 파워 3의 3승 이렇게. 그 다음에 레인지. 이것도 반복만 할 때 썼었습니다. 레인지 여기 뒤에 스타트 값, 스탑 값, 스택 값. 그래서 여기 중갈로가 아니고 대갈로에 있는 건 책략 가능한 거거든요. 스탑 값만 쓸 수도 있고요. 스타트, 스탑 값 쓸 수도 있고. 이제 스타트, 스탑, 스텝 세 가지 다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수가 하나일 때 그냥 5로 이렇게 넣으면 5 미만 숫자까지 0에서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이제 목록 리스트를 만들어 주는 거죠. 레인지 5 하면 0, 1, 2, 3, 4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매개 변수 값을 이제 두 개를 주면 5, 10은 여기 스타트와 10 이제 엔드기 때문에 5부터 10보다 작은 값까지 9까지. 그래서 5, 6, 7, 8, 9. 그래서 요 뒤에 엔드 같은 경우는 엔드 값 빼기 1한 값이 실제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인덱스 값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수가 3개일 경우 설명인데, 얘는 이제 1에서 10보다 작은 9까지, 이제 1에서 9까지죠. 10이라고 되면 이제 9까지인데, 스텝을 2로 준 거죠. 그럼 이제 1에서 2 더하면 3, 3에서 2 더하면 5, 이런 식으로 해서 1에서 9 사이에 있는 이제 숫자를 이렇게 1, 3, 5, 7, 9 이렇게 출력해 줍니다. 만약에 마이너스 값 쓸 수도 있는데, 스타트가 0이고 마이너스 10이 이제 엔드다 그러면 이제 스텝 마이너스를 1로 주면 0에서부터 1씩 감소되면서 마이너스 9까지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고요. 라운드는 반올림 할 때 쓰는 거죠. 앞에 이제 숫자 두고 뒤에 이제 n 디지트 해서 n 디지트는 이제 생략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정수 형태로 반올림 되는 거는 반올림 해주고요. 안 되는 거는 그냥 빼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소수점 자리가 있을 때 여기 n 디지트 같은 경우에는 n 디지트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이제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 이제 반올림 하겠냐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678에서 코마하고 2 하면 소수점 두 자리까지 반올림해서 나타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이 이렇게 반올림이 이제 되죠. 67인데 68로 이렇게 두 자리만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소티드는 말 그대로 이제 정렬하는 거죠. 소티드. 그러니까 이터러블 데이터를 넣게 되면 입력된 데이터를 정렬을 해서 리스트로 변환해 줍니다. 그래서 3, 1, 2 이렇게 넣으면 1, 2, 3 이렇게 되고 ACB 넣으면 ABC라고 나오고 제로 문자를 넣으면 문자를 문자로 분해해 가지고요 정렬을 해줍니다. 당연히 오른차수 기본 오른차수입니다. 3, 2, 1 투플을 넣으면 1, 2, 3이라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리스트 형태로 결과가 정리된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sort라는 함수도 있는데 이거는 sorted죠. sort라는 함수가 있는데 차이 나는 거는 sorted는 원본을 건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게 보면 자 리스트 자료형의 sort 함수는 리스트 객체 그 자체를 정렬을 하고 정렬된 결과를 반환하지 않는 데 있죠. sorted는 원본 그대로 놔두고 이걸 이제 원본으로 해서 sorting한 결과값만 리스트로 이렇게 리턴을 하는 거고요. sort는 그 값 자체를 건드립니다. 값 자체 원본을 수정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str은 문자열로 변환하는 거고요. str3 하면 3이라는 문자열 이걸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고요. sum, sum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합계 구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터러블 데이터를 넣어주면 이 안에 요소들을 다 합해서 결과 sum 합계 내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tuple 함수는 tuple 자료형으로 데이터 변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열 ABC 넣으면 A, B, C 따로 떨어져 있는 튜플을 만들어주고요. 리스트를 넣어주면 리스트 요소 1, 2, 3을 튜플로 만들어줍니다. 타입 변환하는 거고요. 타입은 우리 아시죠? 자료형 변환할
우리가 자료 행반하는 것도 있고요. 자료형을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을 넣고 특정 이제 변수나 값을 이렇게 넣으면 이게 무슨 자료형인지 출력해 줍니다. ABC나 문자를 넣으면 str 나오고요. 대괄호 열고 닫고 넣어주면 리스트 타입이 딱 나오고, 그죠? 오픈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면, 예, 오픈하면 이게 이제 파일 핸들러라는 게 이제 리턴이 되는데, 그걸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밑줄 IO 텍스트 IO 래퍼라고 해서요. 이런 형태의 이제 자료형이죠. 이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zip인데, zip은 우리가 압축 파일의 zip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압축은 아니고 자료를 묶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개수로 이루어진 데이터가 있을 때 자료를 묶어주는데, 이게 이제 보시면은 이제 zip 해가지고요, 리스트 두 개를 이렇게 주면 같은 인덱스 위치에 있는 거를 쌍어를 만들어 가지고 묶어줍니다. 그래서 보면 1과 4를 가져와서 이렇게 튜플로 만들어주고, 2와 5를 가져와서 두 번째 요소죠, 가져와서 튜플로, 3과 6을 가져와서 또 튜플로 만들어주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자료를 이제 양쪽에서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하나의 자료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리스트 3개면 이 3개 1, 4, 7을 가져와서 하나의 이제 튜플로 묶어주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전체는 리스트로 묶이니까 3개의 리스트를 하나의 리스트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자를 A, B, C, D, F 이렇게 주면 문자 안에 이제 문자를 안에 문자로 A와 D, D, B와 E, C와 F라는 튜플로 되어 있는 리스트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일단은 내장 함수까지 정리가 다 됐습니다.